예,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자, 오늘은 근로기준법 20조와 관련된 또 하나의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근로입니다. 20조는 이 강제근로를 막기 위한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판례가 나올 때마다 좀 봐야 되는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례로서는 의무기간 설정이 있고요. 그 의무기간을 설정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일정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임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교육비를 이제 반환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혹은 매각 위로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몇 가지 판례가 있죠.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는 판례들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의무기간을 설정한 구조가 아니고 이게 텔레마케터 사건입니다. 텔레마케터 분들의 계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유료 회원 계약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모집의 대가로 이제 급여를 받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유료 회원 계약이 환불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금의 10%를 이 텔레마케터 분들이 반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도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퇴직금에서 이 내용들을 공제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유료 회원 계약이 이제 환불되게 되면은 환불금의 10%를 반환해야 된다. 이거 20조를 위반하고 있는 이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한 판례 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보수를 받아요. 텔레마케터 분들이. 이분들이 실매수액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선지급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지급합니다. 근데 만약에 퇴직하거나 혹은 재직기간 중에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불이 발생했어요. 환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지급한 이런 보수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때는 10%를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약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이제 줬던 금액을 다시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 20조를 위반하고 있는 강제근로 위험성 있는 그런 계약 아니냐, 위반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즉 이 사례의 핵심은 과연 이 수수료를 돌려주는 이 약정, 자, 이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라든지 혹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이게 쟁점이 된 이런 케이스예요. 결론적으로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즉 20조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거는 받아야 될 임금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임금을 선지급하는 걸 보는 겁니다. 선지급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걸 정산하는 과정일 뿐이지 이제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겁니다. 이런 계약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례의 결론적인 내용으로서는 이건 부당한 위약금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100을 지급한 거예요. 근데 100을 이제 미리 선지급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10을 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10을 빼는 것이 내가 받아야 될 임금에서 배상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이 90인 겁니다. 그런데 선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10%를 반환하는 이런 계약인 거니까 요거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런 계약을 보기는 어렵다. 이게 판례 입장이 돼 있는 겁니다. 법리를 좀 보도록 할까요? 20조의 법리는 동일하죠. 20조를 왜 두고 있는 거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20조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서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달라진 게 없죠. 지금까지 판례 법리와 동일하게 이 판례는 가져갑니다. 20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 취지는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이 케이스는 의무 근로기간을 둔 게 아니었죠. 그런 구조가 아니고 만약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그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기간을 이제 지키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은 뭐를 반환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정한 사유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일정한 금원 지급한 것 중에서 일부를 반환해야 돼. 혹은 전부를 반환해야 돼. 약정한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런 약정이 근로기준법 20조가 금지하고 있는 약정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은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판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판례가 나온 거죠. 그 의무 근로기간에 대한 구조가 아닌 판례인 겁니다. 실제로는. 자, 거기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요게 나온 겁니다. 자, 뭘 보는가 하면 금전의 법적인 성격, 그리고 지급 경위, 그리고 이 금전의 규모, 액수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환 사유와 자, 그 적용 범위, 기간. 자,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강제 근로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겠다. 이걸 종합해 볼 때 뭐 강제 근로에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20조가 위반하는 그런 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요기에 대한 특이한 판례 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사건에 대한 우리 판례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미리 어떤 선지급한 거죠, 임금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선지급한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10%를 다시 반환한다. 이런 약정이 1차적으로 자,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뭐 임금에 대한 지급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뭐 탈법인 거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이게 20조를 위반하는 그런 약정인 거냐? 첫 번째로 이걸 만약에 임금 반환 약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0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20조 위반은 임금 반환 약정이 되게 되면은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정산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게 반환되게 되면은 초과 지급한 거죠. 10을요. 그러면 이걸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내용인 겁니다. 정산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지 마땅히 지급해야 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런 약정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직하는 기간 중에도 10%를 환불금이 있으면요,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했어요.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걸 반환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퇴직하게 되면은 이걸 반환해야 돼. 이런 식의 강제근로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중에도 이걸 반환을 했어야 했다는 점, 그것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 지급된 총액이 6,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환불돼서 10%를 반환해야 되는 이 금액의 규모가 1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강제근로 위험성이 있는 그런 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결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 가지를 내세웠죠. 첫 번째,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는 아니다. 두 번째, 요건 임금 반환 약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 번째, 재직기간 중에도 이걸 반환했기 때문에 이게 강제근로로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금액 액수를 볼 때는요, 이게 강제근로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액수로 보이진 않는다. 이걸 종합해 고려볼 때 20조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여러분들이 20조 위반에 대한 그 중요한 판례들은 그게 임금 반환에 대한 약정, 그 다음에 일정액에 대한 반환 약정, 그 다음에 매각 유로금에 대한 반환 약정,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교육비에 대한 반환 약정, 출장 갔을 경우에 임금과 다른 비용에 대한 반환 약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기타 또 하나의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 판례는 아주 다른 판례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건 의무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이 아닌 다른 판례의 내용으로 등장한 거니까 한번 이 판례 법리는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